무엇인가 하니 지금 김수현이 김세론 씨 사망 사건하고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라서 함부로 뭐가 어떻다 이렇게 재단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근데 이 김세론 사건이랑 약간 별개로 우리가 한 가지 이 김수현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생각해왔던 거랑 대체로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아직 그렇게 큰 채널이 아닌데 벌써 알고리즘이랑 노딱 탄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글로도 한번 요청을 드렸지만은 제가 영상으로 후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은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미 그 좌파를 비판하는 영상들이 슬슬 노딱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수익이 정지가 되면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면목 없습니다만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잘 싸우고 또 제가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해야 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저를 후원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쪽 통해서 가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계속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개념적으로 풀어내는 것보다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난파된 간첩 이야기죠. 제가 언젠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태양의 후예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당시의 주제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언급만 하고 넘겼었지만은 이번에는 왜 이게 진짜 이런 미디어가 자꾸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건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초한전이라는 거는요, 물론 이건 중국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중국이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실제 무력 충돌로는 자기들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하기로 한 게 경계 밖에서의 전쟁, 그리고 규칙이 없는 전쟁, 그리고 한도와 제한, 즉 무제한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는 초월할 때 그 초고 한은 한계할 때 그 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영재가 unrestricted war라는 거예요. 여기 그 전쟁이라는 거에 당연히 무력전이 들어가는데 그걸 배제하고도 문화, 산업, 정보, 정치, 경제, 금융 그리고 문화에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예술까지도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그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최대한 다 끼쳐서 이 판을 뒤집겠다라는 게 이 초안전의 목적이자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이제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문명이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문명의 승리 조건 중에 문명하면은 시간이 없어진다, 시간이 막 삭제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우스갯소리로 하지 않습니까? 문화 승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문화 승리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오래된 개념. 상대의 문화, 전통 문화, 고유한 문화를 말살시키는 것은요, 그 나라의 민족을 말살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건국과 발전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독재자다, 친일파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박정희랑 이승만 대통령 이 두 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애당초에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공산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은요, 사실상 지들 맘대로 뒤집어 놓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모든 걸 다 섞어서 쓰고 있지만은 결국에 전 세계의 공산화가 목표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가신 거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이거에 대한 멘탈리티를 심어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자기들이 이 나라를 먹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은 둘 다 반중이에요. 미국은 좌파 우파 둘 다 반중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좌파는 무조건 친중을 해버리잖아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중국에게 먹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먹힐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면은 이 정치인들이 다 중국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쇼츠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전에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중국인은 겸손하다. 대표적인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다게스탄 격투기 영상이 하나 되게 오래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서양 그 격투기 선수랑 중국 격투기 선수가 둘이 이제 그 개최량 하고 나서 페이스오프 하는 그 서로 얼굴 맞대고 사진 찍는 그 장면에서 이 서양 선수가 중국 선수를 도발합니다. 근데 중국 선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실제 경기에서 이 서양 격투기 선수를 이겨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마지막에 문구가 중국 선수는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상대를 존중할 줄 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영상 하나하나를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중국이 기획해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 주도하에. 이런 게 거짓말 같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좀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우리가 모르게 어떤 인식을 심어준단 말입니다. 그 인식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동양인이에요.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서양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뭐 국적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인종이 바뀌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우리는 동양인에게 친밀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해서 이걸 중국이 아니라 얘네가 말을 나중에는 아시안으로 바꾸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동질감을 느껴서 이 말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그 안에 중국인지 동양인지 모를 그 경계에서 우리가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중국이 퍼뜨리는 그런 세뇌 전술에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워싱시라는 그 중국 랩 같은 게 있었어요. 뭐 한때 엄청나게 챌린지를 하면서 그 붐을 탔던 건데,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것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챌린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댓글에 반드시 가계적으로 보이는 애들이 댓글을 엄청 다는데 찬양 일색이에요. 찬양 일색. 어떻게 이렇게 랩을 썼냐. 중국의 기상이 보이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대신에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랑 별개로 그런 걸 축출해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중국을 다 배제할 수 있느냐. 얼핏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얼핏 보면. 그런데 무역을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를 왜 받아들입니까? 어차피 걔네는 하나령을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걔네 문화를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내부에서, 지금 한국 내부에서 이걸 공작하고 있는 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본인이 공작인지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게 초안전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해볼까요? 마라탕, 탕후루, 이거 맛있다고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거를 같이 먹으러 가자라고 주변에 권유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초안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초안전을, 이 문화전은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타고 가가지고 자연스러운 이게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라탕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게 무슨 그 문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세뇌. 근데 여러분, 세뇌는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세뇌할 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을 세뇌하겠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세뇌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뇌를 한다는 거는요, 상대가 세뇌 당하는지 절대로 모르게 하고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뇌라는 단어가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다 영향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세뇌입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문화전쟁은요, 이 초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사실은 이 북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간첩 리철진, 제가 예로 들었던 영화죠. 간첩 리철진. 그리고 그 천군이었나? 저는 박주근 씨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은 그 천군이라는 영화는 그 이순신 얘기잖아요. 이순신에다가 타임립 얘기잖아요. 거기서 결국에 남한군이랑 북한군이 합작해서 이순신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운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 북한군이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뭐 어떤 그게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예술계라는 거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지 발전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보는 거랑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르고 있었는데 되게 묘하게도 이 미국에 있는 중국인 친구들이 이걸 저한테 알려줬어요. 오, 대단한 한국 드라마가 있다. K-드라마 중에 그 Crash Landing on You, 이게 자기들의 페이버릿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뭔가 해서 봤더니 북한 얘기더라고. 북한을 미화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숨어있다는 얘기예요. 김수현도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출연을 했었죠.
주연으로. 이것만 있었다면 김수현을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는데요. 김수현의 전체적인 행보가 중국이랑도 많이 엮여 있습니다. 중국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그 리얼이라는 그 이상한 영화 있죠. 그거는 중국 자본이 1,000억인가가 들어간 영화예요. 여러분, 문재인 하고 김정은 예전에 그 38선 그 분단 어디야 그거 예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분단선에서. 그때 여초 사이트에서, 여초 카페에서 한창 들끓었던 여론 댓글들이 다 뭔 줄 아십니까?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너무 안 됐다. 저 어린 나이에 책임감 가지는 거 보면 불쌍하다 하면서 엄청나게 김정은 찬양 여론이 들끓었었어요. 여성시대가 그랬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 여론을 만드는 애들도 분명히 간첩이었을 겁니다. 이 100% 간첩입니다. 그리고 간첩 하나가 선동하면은 자기들이 간첩질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선동대가 글을 이렇게 써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항상 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여초 카페를 대상으로 하냐면요, 상대적으로 감정에 선동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애당초에 남녀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녀는 엄연히 다르고요, 감정과 이성의 비율도 다르고, 물론 그 중에 예외가 있지만 세상은 예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일반화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는요, 사실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트렌드와 통계 그리고 인식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해서 여초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선동에 절대로 걸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계속 북한에 대한 영화나 예술을 한 번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은 거기에 출연할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간첩이거나 간첩에게 포섭됐거나 혹은 뒤에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명백한 겁니다. 아니면은 종북주의자거나 혹은 종중주의자거나. 연예인을 그렇게 해가지고 입을 막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체제는요, 명백한 겁니다. 굉장히 명백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체제를 위반하는 행위 자체는, 그게 그리고 트렌드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걸 멈추기 위해서 예술을 제한하는 것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반대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가 더 옳으냐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겠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의 입장은 이 나라의 체제와 이 나라의 구조를 지켜내겠다 해서 이 나라의 전복을 꾀하고 있는 세력의 입을 막고 탄압하는 것인데 무엇이 더 맞는 겁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논리예요.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말을 흐리려고 하는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이거 좀 여성분들은 듣기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중국이, 여러분, 마오쩌둥이 예전에 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으면은 여자를 먼저 포섭해라. 젊은 여자를. 그들은 생각이 없고 쉽게 휘둘리기 때문에 선동하기 쉽다. 그러면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이 젊은 애들이 함께 규합해서 나이 많은 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는 쉽게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맥락에 해당하는 최근에 중국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그 똥이 불법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그 해외 성인 사이트를 그 다 폐쇄해버린 게, 차단해버린 게요, 그 중국에서 배워온 거예요. 중국은요, 실제로 해외 그 성인물 사이트에 전혀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걸리면 경우에 따라서 감옥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감옥까지 가는 경우는 물론 좀 심각한 경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안에게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건 사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대로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요, 성인물을 찍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위로 찍어가지고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이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걸 수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지금 이들은 이쪽으로도 문화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인물의 가장 큰 양대 산맥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을 제끼기 위해서 얘네가 지금 여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의 100%의 남성은 일본 성인물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이게 근데 좀, 그러니까 듣기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가 하나씩 계속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틀을 깨가면서까지도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라는 거를 이 예산일로 볼 게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중국 문화가 춤, 노래, 음악, 영화,
들어오는 거 다 막아야 됩니다.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문화 교류가 아니라 문화 잠식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문화 잠식을 안에서 내부에서 돕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정부가 규제해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체제가 안 맞잖아요. 왜 그러면 미국과는 규제 안 하냐? 미국은 우리나라랑 체제가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랑 반대되는 체제의 나라의 영화 혹은 예술이 우리나라의 이 전체적인 문화를 잠식하기 위한 의도를 띠고 들어온다면 이건 막아야 되는 게 맞죠. 중국의 자본이 굉장히 큰 범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이걸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항상 감시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종중 그런 행태를 보이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우리 우파들만이라도 좀 배제를 시키는 게 나아요. 그게 나라의 이득이 되는 방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스터 선샤인도 이것도 반일 감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많은 것들이 그래요. 밀정, 암살, 뭐 잘 만든 영화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기 때문이죠. 반일, 자연스럽게 친중으로 연결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반일에 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북한 및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요, 김일성이 항일 투사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일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반일 드라마 그리고 친중 드라마 이런 미디어 예술 우리가 소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문화전쟁이고 체제전쟁이고 어떻게 보면 선악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씨가 심지어 그냥 김씨, 이씨 뭐 이런 사람이어도 화교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화교가 많다는 거를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저 친구 중에 화교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단체 톡방에서 어떻게든 제가 보수적인 발언을 하는 거를 막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몇 번 시도가 있었지만 제가 끊임없이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단체 톡방에서 저를 지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입을 다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가 됐기 때문에 저는 계속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그 친구의 정체가 화교라는 거를 제가 아주 예전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차원에서 지금 김수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고 김수현이 일으킨 문제들을 알아봤습니다. 또 한 가지, 김수현이 그 김세론에게 7억을 당장 갚으라라고 그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건요, 보낸 거거든요. 왜냐, 김세론의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알지. 왜냐면 자기 소속사였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가 굉장히 잔인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쪽 사람들은 죽으라고 종용하는 게 정말 일상에 가깝습니다. 김지아 시인이 감옥에 갔을 때 좌파 쪽 사람들이,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찾아와가지고 네가 죽어주면 안 되겠냐, 너의 가족은 내가 돌봐주겠다, 우리가 네가 죽어야지 이 운동을 이길 수 있다. 똑같아요. 김수현이 한 짓도 비슷합니다. 그 친형이랑 한 그것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김세론의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음주운전은 잘못이긴 하지만 그걸 다루는 방식이 그냥 죽어 없어지라고 한 거거든요. 저건 사실은. 왜냐, 김세론이 16때부터 김수현이랑 연애를 했다고 하면은 그게 김수현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예요. 왜냐, 정황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법한 상태 아닙니까? 그 관계가 무슨 일이 있었을 줄 알고. 근데 보통 사귄다,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상대를 죽이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좌측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마인드셋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른 이미지 연예인들에게 속으시면 안 되는 게요, 연예인들은 그 바른 이미지를 위장하기 위해서 뒤에서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걸 바른 이미지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다면요, 바른 이미지의 연예인은요 사실은 실제로 바른 경우가 없습니다. 차라리 쓴소리를 막 하고 화를 내는 연예인들이 성격이 더러워 보일지언정 그 사람들이 정직한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도덕적인 척, 정의로운 척, 선한 척, 그리고 남을 위하는 척 하는 연예인들은요 실제 성격이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100% 맞습니다. 이거를 두고 분명히 성급한 일반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급한 일반화를 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여러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남에게 덜 속을 수 있고요. 의심하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믿는 쪽으로 여러분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뒤통수 맞기 굉장히 쉽습니다. 해서 김수현으로부터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혀를 씹어가지고, 혀를 좀 세게 씹어가지고 지금 발음이 좀 셉니다. 이 부분 좀 죄송합니다. 회복이 되는데 일주일 넘게 걸리네요 이게. 그래도 많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됐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